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입니다.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는 경제 이슈와 경제 상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팟캐스트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iOS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많은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경제 유캐스트나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드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 윤리드님, 네, 설레이지 않으세요? 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날씨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는 요새 많이 걷기를 좀 목표로 두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좀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네. 걷는 것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 그렇죠. 걸으시나요? 요즘 살이 좀 많이 좀 찔려 그래가지고 네. 걷기라도 해야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오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12년 3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업계 가격 담합 사실을 자신만만하게 발표합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라면 가격 담합 행위를 잡아낸 것이죠. 당시 라면 시장 점유율 70%로 업계 1위였던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3개 업체가 비슷한 수준에서 뒤따라 올리는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농심 신라면이 가격을 올리면 삼양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한국야쿠르트의 왕라면 등 4개의 출고가와 권장 소비자 가격을 똑같이 맞췄던 것이지요. 이들은 가격 인상 계획과 인상 내역 일자까지 모든 정보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 날만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정황만 있었을 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주시하고 있던 공정위는 라면 4사에 라면 4개 회사에 1,354억 원대 과징금 부과합니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때 당시에 농심이 한 해 영업이익을 홀랑 과징금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라면값 등을 단합한 혐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했다. 예. 그거죠. 공정위는 사건 초기 증거 부족에 어려움이 되고 끈기를 갖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치밀한 분석으로 라면업계의 견고한 담합 관행을 와해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직원들은 올해 공정인으로까지 선정이 됐어요. 공정위에서는 밝히기 어려웠던 라면업계 고질적인 담합을 밝혀낸 공로가 컸던 것이죠. 하지만 네. 그의 7월 시시했던 사실이 밝혀져요. 의심을 했거든요. 기자들도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쵸. 어떻게 밝혀냈을까? 예.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할 때 예. 형사들이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할 때랑 비슷해요. 삼양식품이 단합에 대한 자진신고 사실을 공정위에 털어놓은 거야. 아, 그 덕분에 예. 뭔가 좀 더 수사를 그렇죠. 진행할 수 있었던 먼저 거죠. 본인이 신고를 하고 우리 단합했어요 하고 얘네들도 다 같이 나쁜 놈이에요 했던 거예요.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를 수령했고 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고 삼양식품이 공시를 합니다. 아, 그러면 삼양식품은 과징금을 내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예. 좀 같은 업계 입장 그렇죠. 회사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예, 있겠는데요. 배신금 무지하게 느꼈죠. 요새도 지금 많이 좀 꿀렁꿀렁하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공정위도 웃기잖아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 리니어시어라고 얘기했으면 덜 민망했을 텐데 마치 예.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작업한 것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런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신고가 있었고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삼양식품은 라면업계 카르텔을 깨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농심과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 3사는 대중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삼양식품은 또 착한 기업으로 또 소문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그 광우병 사태 때 예. 조선일보에서 삼양식품의 그 이물질이 나왔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당시 반조선일보 기운이 있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실제 예전에 1989년도에 그 우지라면 사태도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삼양식품이 어느 정도 착한 기업으로 좀 포장이 됐었던 것도 있었죠. 게다가 이것까지 이렇게 딱 솔직 고백을 하니까, 예. 물론 이제 니도 똑같은 나쁜 놈이었는데 그래도 좀 봐줄 수 있어. 예. 라는 게 된 거였죠. 그래서 삼양식품은 리니언 씨 덕분에 과징금을 제재 피할 수 있었고 라면업계 최강자이자 숙적이었던 농심에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요.
오뚜기와 야쿠르트는 얘네들이 억울해요. 하다가 휩쓸려 강불이 됐고 예. 근 20년 만에 복수로 갈까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 더 이야기가 남아 있나요? 예. 이게 예.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이게 미국의 법정 다툼까지 갔기 때문에 어,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 바로 나왔던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네. 리니언시는 영어의 관용, 너그러움, 자비로움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자가 알기 어려운 뭐 담합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독과점 기업의 담합행위를 막는 데 있어 필요한 제도예요. 예. 사실 이거 진짜 내부자끼리 어디 꿀렁꿀렁 모여가지고 하는 도청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그쵸. 그거 자체도 알기 예. 쉽지 않고 어렵죠. 하여튼 요 리니언시 제도는 첫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범죄자가 이제 말을 안 불어. 그러면 이제 검사나 이제 형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이런 거를 알려주거나 범인을 알려주면은 너가 과거에 했던 벌을 모른 척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거죠. 한국에서는 1997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을 신설해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2005년부터는 불공정 행위 1순위로 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로 신고한 기업에게는 50%를 면제해주는 네. 것으로 수정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00% 면제는 좀 그렇죠. 너무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어쨌든 담합에 같이 맞아요.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음. 예. 실제로 근데 이 효과는 있었대요. 이 제도가 운영된 이후에 기업들의 담합 자진 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덕분에 우리 소비자들은 기업 짬짬이들의 폐해를 알게 됐고 예. 시장도 어느 정도 정화되는 순영향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독과점 기업에 조금 더 이제 견제하고 감시를 보는 눈도 좀 높아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리니언시 제도의 어떤 부분이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불러일으켰을까요? 리니언시 제도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게임 이론의 하나죠. 죄수의 예. 딜레마가요.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고 내부자의 이탈을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좀 언급해 보겠는데요. 아까도 영화 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범으로 의심된 2명의 용의자를 따로 수사실에 불러요. 수사관은 이 꼭 담은 용의자를 추궁합니다. 2명의 용의자가 동시에 입을 다물면 수사관의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처벌이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수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놈한테 너가 먼저 자백해 주면 석방해줄게. 그러면 나는 석방이 되지만 상대방은 모든 혐의를 뒤집어서서 중한 그 형벌을 언도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범인 A, 그 먼저 실토한 나는 최상의 이익을 받게 되지만 상대방은 최악의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둘 다 또 공평하게 자백을 하게 되면 5년형을 선고받는 거고 검사나 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잡아놓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자극하면서 수사관은 자백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둘 사이의 불신을 교묘히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이익은 두 사람 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없잖아. 예. 벽을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먼저 말할 것 같은 예. 불안감이 계속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먼저 해버리자. 예. 예. 요 리니언시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독점 혹은 과점 기업의 부당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제수의 딜레마를 통해서죠. 바로 또 이거는 시장 실패하는 역기능도 방지할 수 있긴 해요. 담합은 아시겠지만 독과점 기업화에서 발생을 합니다. 소수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들 기업이 가격을 짬짬이로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경쟁은 사라지고 카르텔에 따른 부당이득만 있는 것이죠. 예. 참고로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통신비가 제일 비싸요. 멕시코가요? 예. 왜 그렇게 비싼가요? 통신재벌의 독점 기업이 그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없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가격을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가격에 예.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독점기가 나타난다고 하면 쪼개죠. 예. 창문 쪼개고 견제하고 그다음 유럽에서는 과징금 때리고 네. 구글이 또 이번에 받았죠. 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농심이 뭐 절반 이상 점유율을 가진
뭐 라면업계나 SK텔레콤, KT, LG 플러스가 있는 통신업계가 대표적이긴 해요. 참고로 SK텔레콤은 그러니까 이들이 요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관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KT, LG 플러스 신고 사업자예요. 신고만 하면 되는 예, 신고하면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KT, LG 플러스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SK텔레콤이 어떻게 가격을 올리나 네. 아니면 어떻게 가격을 갖고 있냐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뭐 술 마시면서 우리 가격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담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알뜰폰도 이제 하고 예. 대통령이 고용약 때마다 이제 뭐 통신비 내리겠다 압력을 많이 가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나마 좀 통신비가 좀 싸졌다고 보고 있긴 하는데 대신에 또 이게 단말기 값이 많이 올랐죠. 네. 예. 100만 아니,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요즘. 애플 200만 원 그 단말기 살 바는데 맥북 하나 살게요. 전 네. 진짜.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토목수도 있잖아요. 다리 짓거나 네. 이런 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기업이 다 독차지해 버리면은 나머지 다른 기업들은 또 못 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럿이서 짜고 돌아가는 그 수주를 많이 받는 경우죠. 이건 정말 왕왕 있는 거고. 근데 서로 경쟁을 해야 예. 더 좋은 그렇죠. 그걸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을 하면은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경쟁을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돌아가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최소한 죽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을 어느 한 기업이 다 가져가는 것보다 나눠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예. 수 있는 거죠. 그들 네. 나름대로는. 그 문제는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리니언시 제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짬짬이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인데, 아이고 무서워라 담합하지 말아야가 아니라 이 제도가 갖고 있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다가 걸릴 때쯤 되면은 자진 신고하고 처벌을 피하는 시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악마한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디테일을 요 기업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식이에요. 공정위가 특정 시장의 담합 행위를 조사 중 혹은 조사할 것인 정보가 들어온다. 미리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다.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간의 폭로를 취해왔던 기업이 졸지의 공익 제보자가 되고 그간의 행정을 모두 면제받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먼저 제보했다는 그 예, 이유 하나로 뭔가 공익성에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정보력이 낮은 하는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몇몇 그 라면 기업들 하다가 예. 같이 걸려 들어갔죠. 이런 낮은 중소기업에만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이 이런 기업들은 대관이나 이런 게 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받이 여러 개 안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대기업들은 뭐 여러 개 되니까 이렇게 돌리고 하는데, 그래서 공정위의 정보를 알고 대표적으로 선수를 친 케이스가, 이건 뭐 제가 기사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2014년 7월 드러난 호남 고속철 입찰 담합 사건이죠. 당시 과징금 규모만 4,354억 원이었고 이 중 15개 건설사와 7명의 담당자가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돌아가면 수주를 받았는데 가장 큰 수혜자였던 삼성물산이 자진 신고를 해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를 2016년 10월에 시인했어요. 또 공정위가. 예. 그 전까지는 공정위는 자신들 성과로 자신만만했거든요. 아, 위의 사례와 그 아까 사례와 맞아요.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냄새가 나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데 네. 알고 보면은 자진 신고를 해서 과징금 면제해주고 자신 성과 챙기고 한 거야. 공정위도. 어떻게 보면 공정위도 이 하나 사놓고 담합을 한 거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으로 빠져나간 거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라면업계 담합 있죠? 예. 요건 어떻게 됐느냐?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그 방침에 불복을 하고 반발했어요. 예. 행정 소송을 낸 거죠. 법원의 의견까지 물어보고 3심까지 갔어요. 어떻게 됐느냐? 대법원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고 공정위의 판단을 뒤집습니다. 이게 2016년이었고요. 농심이 가격 인상 날짜나 나 언제 가격 인상할게 뭐 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건 사실이지만 그 정황만으로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형사적으로 범죄사 입증을 하면은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물증 자체가 이 법정 안에서는 증명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자진 신고한 삼양의 전 임원도 이미 사망을 하면서 증거로 소록도 애매해졌어요. 그렇네요. 그 사람의 직접 그 증언이 필요한데. 진술한 또 사람들도 직접 경험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뭐 무혐의 처분이 난 거니까 농심이나 뭐 오뚜기나 이쪽은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약간 호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증거 불충분일 뿐이지 담합을 아예 안 했다는 건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동시에 만약에 가격이 상승이 됐다면 음, 어느 정도 정황을 의심해 볼 수는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새는 근데 라면 가격 담합이 약간 좀 흐릿해진 게 예. 농심이 점유율 50%까지 좀 떨어지고 예. 그 떨어진 결정적 이유가 뭐냐? 오뚜기 진내만 있어요. 덤핑을 해서 파니까. 예, 700원, 800원, 거의 뭐 600원 이렇게 파니까 네. 농심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건 담합할 수가 없네요. 예, 정신 뭔가 경쟁이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저기 오뚜기도 말 나온 게 말씀드리자면은 요것들도 되게 착한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미지가 예, 잘 구축되어 근데 있죠. 진라면 700원, 600원, 400원까지 떨어뜨리면서 카레 값은 또 몰래 올려요. 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뚜기의 주된 그 뭐죠 매출 품목은 진라면이 아니에요. 아, 카레인가요? 예, 카레랑 요쪽 그 다른 쪽이긴 해요. 예. 그러면은 뭐 라면 가격을 조금 내려도 그렇죠. 크게 예. 손해 보지는 않겠네요. 예. 게다가 라면 시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라면이 독과점 시장 심지어 농심 70%까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보면은 뭐 사실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라면 되게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던데요. 뭐 신라면, 안성타면 오늘도 제가 오늘 칼국수 라면 먹고 왔는데 예. 삼양라면에 먹고 왔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새로운 라면 나온다. 그러면은 또 그 상대방 새로운 라면을 내서 또 일단 물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한 회사에 여러 브랜드를 놓고 서로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신라면 먹을까 안성탕면 먹을까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왕라면을 먹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농심이 만들어놓은 그 라면 브랜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고화 시켜왔던 거죠. 예. 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눈치 싸움도 담합의 일종이에요. 예. 예. 근데 법원에서 봤을 때 특히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시켜야 할 때는 구체적 행동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언제 올리자. 그쵸. 딱 이게 있어야 돼. 예.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증거를 그쵸. 얻기는 쉽지가 예. 않죠. 게다가 법치 사회에서 뭐 이렇게 그런 명확한 증거 없이 두들겨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정황만 갖고는 정황만 갖고 기자는 기사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죄인가 무죄 이걸 판단에 있어서는 그게 좀 정말 필요한 과정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라면 가격 담합은 없었던 일로 돼버렸고 뭐 덕분에 삼양 라면은 좀 나쁜 그러니까 얘는 엄한 뭐 저기 뭐죠 뭐 무고를 한 그런 셈이 돼버렸죠. 농심과 오뚜기 한국약국은 피해자가 됐고요. 삼양식품은 라면업계 공공이 적이 됐고 요새도 지금 계속 지금 라면업계에 이렇게 그 째려보고 있어요. 라면업계. 삼양식품은 좀 약간 안 좋아하는 라면업자가 째려보고 그런 있어요. 분위기인가요? 네. 사실 또 보면은 저기 동네 떡볶이집 보면은 예. 뭐 목욕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매장이 뭔가 위생이 안 좋아. 그런 거는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예. 누가 찌르냐. 옆에 있던 경쟁 매장이 찌르거든요. 구청에다가 쟤네 청소 안 해요. 쟤네 좀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것도 뭐 기업 간의 라면 업계, 뭐 통신업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그리고 뭐 사실 또 농심과 삼양식품과의 관계는 뭐 다 알려져 있다시피 악연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1989년 우지라면 사태 때, 예, 윤리드님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예, 라면을 먹으면 안 됐을 나이셨겠죠? 예. 우지라면 사태 때 악연으로 좀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공업용 쇠 기름을 쓴다라는 걸로 해서 인체 유해한 걸로 판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막 구속도 막 그랬거든요. 예. 그때까지 물론 농심 밀리어 있었어요. 삼양라면이.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그게 결정타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시장 신뢰 회복을 못 받게 됐죠. 물론 이후에 1996년도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제 삼양라면은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났지만은 그래도 억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예. 아무튼지간에 삼양식품과 농심과의 악연은 다음번 기회 때 뭐 언급해 볼게요. 예. 참고로 또 하나 TMI인데 좀 말씀드리자면은 당시 1989년도 때 삼양식품을 검찰 두들겨 잡을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냐? 김기춘 아저씨였고 그리고 그 김기춘 아저씨가 그 이후에 한동안 농심의 법률 고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제 최순실 사태 일어나고 할 때 물러났어요. 예.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농심은 소비자들한테 별로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게 됐죠. 예. 또 참고로 약간 말씀드리자면 농심과 롯데는 형제가 아니에요. 창업주가. 같은 예, 그 롯데가 집안인가요? 장남이고 네. 그리고 농심의 그 창업주가 저기 5번째인데 네네. 근데 두 분 다 장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2세 경영이 어려우시구나. 없고 네. 바로 3세로 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죄송해요. 예. TMI였습니다. 예. 그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 그 허점을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또 자본주의 사회의 또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따라가는 신용을 해야 돼요. 뭐 실제 정부랑 입법부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담합기업이 뭐 리니언 제도 뒤에 뭐 형사처벌을 피하던 관행을 용인하지 않도록 움직이고 있긴 해요. 검찰은 또 리니언 제도를 악용해서 악용해서 뭐 빠져나간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무거우면 수사한다는 박침을 이미 세워둔 상태라고 해요. 예. 그러나 뭐 소비자들이 좀 체감하기는 좀 뒤늦은 감이 좀 있긴 하죠. 예. 아직도 많은 저희가 모르는 담합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네, 많겠죠. 그렇죠. 결국은 뭐 정부 혹은 시민 등의 기업과 이해관계가 적거나 아니면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신고 방법이 명확히 잘 나와 있어요. 귀찮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신고하시고. 예. 네. 물론 장난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시긴 하겠지만은 예. 또 아니면은 힘들다 그러면 참여연대는 경실련과 시민단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뭔가 불편하고 불평스럽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뭐 적극적으로 신고. 뭐 때로는 저희한테 알려주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자한테 예. 이제 제보를 하셔도 좋고 예. 보통 기사에 보면은 밑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네. 그 메일 주소로 제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 좀 전해드리겠고요. 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예. 예.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안 하면은 악용되기 마련이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평범한 시민들의 경제 생활을 보다 건강하게 바꿉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